오늘은 미국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과 어떤 의료진들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응급실을 통한 방법과 외래 의사의 입원 소견에 따른 Direct Admit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응급실을 통한 방법인데 일단은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검사와 처치를 한 후에 응급의학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병실로 입원을 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Direct Admit의 경우 환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Chief Complaint을 가지고 외래에 방문을 했을 경우나 혹은 1, 2차 병원, 즉 요양병원이나 의원 같은 소규모 공연의 환자들 중 상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입원 치료 소견에 따라 병원과 직접 연락하여 병실을 바로 예약해서 입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life threatening 같은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higher level of care, 즉 상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주로 병상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느냐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상황이 악화되면 바로 응급실 입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입원을 하면 어떻게 환자 관리가 들어가는지 알아볼게요. 미국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환자 관리의 모델이 바로 Multidisciplinary Teamwork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환자들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다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를 구성하는 팀 멤버는 대략 Attending Physician, Consultant, Nurse, Case Manager, Pharmacist, 그리고 Physical Therapist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입원하면 주치의가 정해지죠. 주로 내과에 해당하는 Internal Medicine Physician이 주치의가 되는데 미국에서 환자가 가진 보험의 종류에 따라 주치의가 배당됩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병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Hospitalist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외래를 보는 의사들 중에 특정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기존 환자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들의 주치의가 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자의 보험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그 의사가 그 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credentialing이 되어 있으면 in-network provider로서 치료와 수치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혹여 그 의사가 out of network인 경우에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죠. 실제로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는 in-network인데 그날의 마취과 의사가 out of network이면 마취과 의사에게는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험과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지 굉장히 중요한 확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주치의가 정해지면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컨설테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pulmonology, cardiology, nephrology 등과 같은 스페셜티에서 각자의 분야에 특화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처치하는 가운데 주치의는 그 모든 치료 계획과 그에 따른 아웃컴을 관리하면서 정리하고 퇴원을 계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보내고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인은 바로 nurse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를 의사들에게 notify하고 새로운 오더에 대해서 실행하고 환자의 불편을 advocate하고 환자 보호자 교육도 시키고 이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간호 선생님들의 역할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매니저 혹은 소셜 워커인데요. 두 역할은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 경제적 능력, 보험 상태 등을 파악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능한 치료를 확인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혼자 사는 고령의 환자가 라미넥토미를 했는데 아직 집으로 퇴원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셀프케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 보험의 커버리지 여부에 따라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들에 연결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퇴원 후에 약물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환자가 오스티오마일라이티스가 있어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 정맥주 사용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때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IV 테라피를 외래로 운영하시는 경우 그곳에 한두 번 가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에게 피크라인 같은 중심 정맥 라인을 확보한 후에 스스로 정맥주 사용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6주치의 약물을 집으로 배달시키는 모든 일련의 준비 과정을 케이스 매니저가 관리하고 셋업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약물 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경우에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 방안이나 디스카운트가 되는 쿠폰 혹은 정부 지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파마시스트의 역할은 수많은 약품들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side effect 혹은 interaction이 있을지도 모르는 오더에 대해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와우프린이나 반코마이신 같이 약의 용량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의 혈액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약사 선생님들이 맡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physical, occupational, 그리고 speech therapy와 같이 재활치료사 분들이 환자가 퇴원하기 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 physical function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stroke, heart surgery, orthopedic surgery와 같이 많은 직접적인 신체적 기능적 감퇴가 있을 경우 실제로 physical therapy evaluation을 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 보조 기구를 추천하고 가족이나 caregiver들을 교육하며 또한 가정방문 재활치료나 외래 재활치료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환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처치를 계획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주변 환경과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한 안정성 있는 퇴원, 즉 safety discharge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Make sure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